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미래예요. 자, 이 주제를 왜 정했냐면 제가 기업 관계자랑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뭔가 획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제 주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화두를 던져드리면은 댓글을 통해서 생각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구독자님들에게 여쭤봤어요. 20년 뒤 미래의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자, 대화, 음성통화, 화상대화, 아바타로 대화, 텍스트 대화. 구독자님들의 대답은 아바타 대화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위는 텍스트 대화, 3위는 공동으로 직접 대화와 화상 대화, 꼴찌가 음성 통화였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제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쭤봤기 때문에 아바타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대면 대화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사람들의 대면 대화가 줄어들어 가고 있긴 하죠. 자,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걸게 되면은 당황을 하게 되죠. 저런 모습처럼. 자, 전화 통화, 인터넷 검색, 메신저, 화상 통화, 다양한 수단이 발전하다 보니까 직접 대면 대화는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대면 대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대체 수단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인간 관계라는 것이 많이 이제 느슨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그 사회, 친구가 줄어드는 사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컨텐츠를 다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삼아서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 대화를 가장 안 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신 게 흥미로웠어요. 실제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보는 것이 콜포비아, 전화 공포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전화가 오게 되면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유 같은 경우는 엄마랑도 전화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콜포비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도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전화 공포증 가지고 계신가 물어봤더니 62%가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꽤나 높은 수치였어요. 제가 느끼기에. 자, 그래서 이 댓글 의견들을 보다 보니까 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 성격 때문이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전화 외에 대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화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굳이 해야 되는, 좋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특징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전화 통화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콜포비아일까를 고민해 봤더니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외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자, 그리고 나의 주변 상황, 뭐 집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딴 데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라는 점도 저는 꺼려지는 이유였고,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텍스트 대화하면 이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거절을 하거나 그럴 텐데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황을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전화 통화가 그렇게 꺼려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대화 종료가 어렵다라는 문제도 있어요. 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하기 좋아할 때 나는 끊고 싶은데, 나는 나의 개인 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저는 이런 이유로 싫어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메신저나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다 보니까 전화를 더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화 통화랑 비슷하지만 또 이게 다른 느낌이죠. 음성 대화 수단으로 음성 채팅 서비스, 특히나 클럽하우스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잠깐 누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대화를 꺼리고 가족들과의 통화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런 세태 속에서 굉장히 의외의 현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음성 채팅이 대세라고 트렌드 전문가, 기자 이런 분들이 떠들어대시고 기업들도 너도 나도 출시하고 하더니 인기가 폭락을 해버렸죠.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분야에서 음성 채팅이 유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게임 같은 거 할 때 디스코드로 음성으로 막 이제 작전 짠다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이런 수단이 앞으로의 대세 분야가 될 것이다?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상대화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화상통화 많이 하시나요? 옛날 광고 한번 보시죠. 그래, 가줄게. 자, 이게 2009년의 광고, KT 쇼를 하라라는 광고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감이 엄청 높았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통화하기는 너무 좋다. 사실 이 화상통화라는 것은 꿈의 기술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막상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서로를 위해서 화상통화를 걸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 되어버린 상태. 느끼시나요? 화상통화가 처음 시작했던 초창기를 생각해보자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친구들이랑 그냥 술자리라고 여자친구한테 거짓말하고 나이트 갔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영상통화 걸어가지고 왜 안 받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서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화상전화는 안 거는 것이 룰이 되어버린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또 자기 생활 공간을 보여주기 싫어서이기도 하고 집에서 머리도 화장도 안 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이기도 합니다. 업무 통화라면 뭐 화상 통화로 할 일이 절대로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꼭 대중화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에서 저는 참 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 그때 이 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정말로 많이 했었죠. 지금은 이제 뭐 다시 대면 미팅으로 돌아가거나 메신저, 메일 아니면 협업 툴로서 많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화상대화가 늘어나긴 했죠. 줌 덕분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화상회의의 단점을 해결하고 더욱더 생생하게 대화하려는 노력들은 이어지고 있어요. 구글의 스타라인처럼 마치 상대방이 앞에 있는 것처럼 3D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욱 생생한 화상대화 방식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파악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심리는 뭐냐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최고의 상태에서 나의 주도로 눈치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대화하고 싶다. 이게 미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방식이 미래의 대세 대화 수단으로 자리를 잡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분위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집안에서 이렇게 내가 꾀재재하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 나의 주도로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심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바타 대화는 이러한 심리들을 들어주고 있는가?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욕구에 딱 알맞는 방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화상회의 시스템에도 아바타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바타 기능을 홍보했었죠. 내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구 사회에서도.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아바타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나를 그대로 복제한 아바타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메타사의 코덱 아바타 기술이고요. 실제 헤드셋을 쓰고 있는 나의 꾀재재한 상태,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돈된 모습으로만 상대방에게 비춰지니까. 자, 이번에 애플 비전 프로 헤드셋. 여기서 홍보할 때도 이런 기능을 홍보했죠. 나의 아바타를 이렇게 3D로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용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 옷차림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점이 꽤 있고 또 다른 장점, 자신을 숨기고 눈치 보지 않는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VR 챗 같은 경우에는 별별 일탈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자유로운 접속과 나가기. 싫으면 언제든 나가도 되기 때문에 내 주도로 내가 원할 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는 모두가 아바타 부캐로 소통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아바타 대화 방식이 정말로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해결할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방향은 이쪽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죠.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모지 기능, 삼성 AR 이모지 시도. 방향은 맞는데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번거롭고 굳이 이렇게까지 대화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표도 붙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는 아바타로 대화를 하려면 아바타를 뭐 키보드나 스마트폰, 컨트롤러 등 기기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정 게임이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방식, 대중화가 될까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헤드셋을 이용해서 내가 아바타로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저러고 대화를 주된 소통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다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헤드셋 같은 경우는 누워서 편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보통 집에서 전화나 메신저로 대화할 때는 아니면 누워가지고 소파에 기대가지고 널브러져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저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요. 아바타 대화 방식은 방식이 뭔가 좀 어중간하기도 해요. 아니, 음성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꽤 드러내야 된다라는 프라이버시를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음성 변조도 가능하겠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랑 함께 산다면은 내 대화 소리를 어차피 누군가 듣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 된다라는 단점. 자, 그리고 아바타로 돌아다니다가 대화는 텍스트 채팅으로 한다? 그것도 뭔가 조금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바타로 대화하는 방식, 집에서 그냥 텍스트로 대화하는 방식, 뭐가 더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 대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대화에서 원하는 그런 욕구들을 제대로 들어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가장 간편한 방식이 텍스트 대화 방식이에요. 다른 생생한 기술이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텍스트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GPT-4한테도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편리성, 기록 보존, 비대면 의사소통, 시간 효율성, 그룹 대화 기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를 드러낼 필요 없다는 거, 감정 표현의 다양성, 이모티콘 그런 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상 통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가 유용하다라는 의견을 챗GPT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것은 미래에도 너무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분명히 저는 1, 2위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외의 방식을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텍스트 형식보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을까요? 더 보편적이려면 텍스트, 메신저 대화보다도 더 간편해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기대된 게 뇌파 대화. 뭐 이런 걸 댓글로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뭐 실제로 뉴럴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각만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아마도 우리 살아생전에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근본적인 대화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앞으로 대화를 할까요? 자, 요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굳이 친구 안 만난다는 사람들도 꽤나 늘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사람보다 반려동물이랑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영화 속에 이런 거 많이 그려지잖아요. 홀로그램 속 가상의 애인이라든지 인공지능 가상 애인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상의 이상적인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가상의 여자친구 GPT-4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이런 서비스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 사람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랑 대화하는 대신에 돌아가신 부모님, 배우자, 자녀와 대화를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의 수단보다도 대화의 대상 변화가 더 드라마틱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미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최고의 상태에서 나의 주도로 눈치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대화하고 싶다. 자, 그리고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한 건 저는 텍스트 대화라고 보고요.
아니면 아바타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불편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